스님, 청정도론에 보면 탐욕 기질인 분들이 신심 기질이랑 가깝고 성냄 기질인 분들이 지적인 기질이랑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속성이 좀 비슷하다는 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탐욕은 대상에 이렇게 검어지고 달라붙는 거라면 또 신심은 그 대상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니까 흔들림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속성은 이게 이제 하나는 선법이고 하나는 불선법이고 이게 분명히 다른 거긴 한데 그렇지만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지력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견해를 좀 자기가 판단한 거나 이런 걸 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전제가 되는 경우가. 그러다 보면 그것과 뭔가 다른 뭔가를 봤을 때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통 지적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화가 좀 더 많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적인 사람은 요게 좀 균형이 무너지면 화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신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좀 약간 균형이 무너지면 오히려 집착으로 가기도 좀 쉬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인텔리전스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똑똑하고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뭔가를 아는 이것이 옳다고 좀 확신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생각과 다른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기가 좀 쉬운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적인 분들이 본인의 생각과 견해에 대한 집착과 확신이 강하니까 반대급부로 화가 많다고 약간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지적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고 그런 거를 이제 또 기본적으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듣거나 자기 말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시하거나 이럴 때 화가 일어나기가 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인 사람들이 보통 보면 화가 좀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데 우리가 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과 이 사람이 조금 마음이 이제 사띠가 바른 기억이 없어지고 이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화로 가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고요. 또 이제 신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좀 주의력이나 또 이래 사띠 힘이 약해지면 바른 기억이 약해지면 또 이게 집착으로 가기가 쉽다. 뭐 그런 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세상에 약간 지식인 분들이나 많이 배우시고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신 분들이 정당한 화가 되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노와 저러면 안 된다는 그 당위성에 기반을 한 그 화와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식인들은 이제 뭔가 배운 것도 많고 이제 사회적으로 학습된 게 많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지식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그런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이거든요. 분별하고 이런 작업들.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옳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 이런 거에 대한 좀 강한 그런 집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는 되게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뭔가 이상하고 좀 부조리하게 살고 뭔가 인권이 탄압되고 이런 걸 보면 막 정의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날 수 있고 또 뭐 다르게 얘기하면 수행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또 그와 다른 모습을 봤을 때는 또 화를 많이 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좀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또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고 이제 이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이제 화를 많이 내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다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설사 내가 옳다 하더라도 남에게 강요할 뭐 그런 권한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가 옳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걸 자꾸 내려놓다 보면 또 기질이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소지가 좀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보고 그게 이제 자기 견해를 좀 고집하는 자기 생각을 많이 옳다고 자기 생각이 좀 옳다고 하는 이런 고집이 좀 강하다 보면 화가 좀 많은 게 일반적인 성향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거는 해롭고 그렇게 분별하는 게 굉장히 능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에 구체적인 예시 중에 하나로,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나도 피해보는 것도 피해보는 건데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해롭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혹은 어떤 사람이 수행자들은 번뇌라고 이야기를 하고 밖에선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나도 피해 주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너무 많이 주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인식을 하면은 되는 걸까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내는 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건,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이제 명분을 내거는 거나 정당한,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옳은 이야기도 많은데, 근데 그게 이제 화가 이렇게 실리게 되면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고 되게 이제 좀 거친 형태로 가게 되면 그게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 반작용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이나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화가 없는 마음에서 화를 먼저 좀 내려놓고 접근을 해 들어가면 나와 남이 좀 다 같이 이렇게 좀 공생하고 같이 이게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뭐 마음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잘못하면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서 당신은 적이고 이렇게 배척하고 쳐내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화라는 건 적대감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서 이제 상대를 아예 쳐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래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얽히고 설키고 해서 더 이제 좀 악순환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이제 화라는 에너지를 빼고 그런 것이 좀 잠재워진 또 가라앉은 상태에서 정당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이 화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해나갈 때는 오판하기도 쉽고 또 이 공격적인 에너지가 상대에게 또 역으로 또 내가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타인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이제 올바른 일을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행해 나갈 때는 가급적이면 이 화라는 것을 가라앉히고 좀 자애의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이게 문제가 좀 매끄럽게 풀어지지. 안 그러면 내가 이게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면 화는 결국에는 집착 때문에 일어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당한 사유들과 견해들이 옳기 때문에 타인에게 세상에게 관철되어야 된다는 집착 자체를 내려놓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 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 집착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거를 주장하고 그런 거는 분명히 본인의 자유고 그건 자기가 선택할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걸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주장이 옳다고 하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 나가는 거는 뭐 바람직한 길이지만 그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너 안 하면 이제 공격하고 이렇게 상대에게 힘을 가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부처님 말씀하신 그게 진리의 길이고 이게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라고 분명히 당신은 확신하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법을 알려줄 뿐이지 강요하거나 당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막 비난해서 막 공격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타인에게 이래 말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기울이고 그걸 따라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어찌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물론 또 사회적으로 너무 나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건 또 사회적으로 뭐 법이라는 장치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래 정당한 절차에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하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대할 때 분노로서 뭔가 타인이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대했을 때 오히려 그게 문제를 안 풀리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더 이제 오히려 이제 나의 좋은 의도가 오히려 상대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강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